통장 전략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나스닥 상장 후 트레이딩 및 관련 세금에 대한 설명도 있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국내 상장 방식과 좀 다르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나스닥 상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도 많으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패널 대담 형식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상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 패널을 모시고 자세한 설명 및 주주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릴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캐나다에서 오신 블루애플 자산운용 주식회사 및 블루애플 리치펀드 주식회사의 CEO이자 이사회 의장이신 장영 대표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세무회계에 관련돼서 신용정 세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제 AI의 조용진 대표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상장 후 가장 중요한 일을 담당할 대외 홍보 및 IR을 총괄하고 있는 로제 AI의 차샘 이사님도 와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장 진행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제테크 및 로제 AI의 조영진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 머리 뿔이 와서 옆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IT에 조금 오래 있었습니다. 자랑할 건 아니지만 지금 가장 유명한 우리 안철수 그 바이러스 연구소, 그리고 지금은 조금 이제 사라졌지만 이찬진 한글과 컴퓨터 그 대표님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IT를 처음에 했었던 저는 뭐 한 39이라고 하는데 실제 나이는 59입니다. 그래서 한 40년 가까이 IT만 했었고요. 2001년도에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하고 9월 21일 날 같이 상장을 했던 전 소프트의 창립 멤버였고 실리콘밸리에 약 10년 정도 있으면서 나름 많은 경험을 했다고 했는데 또 전 세계가 IT 쪽에 엄청난 노력을 하다 보니 조금은 한국의 이 글로벌로 나가는 게 조금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리콘밸리에서 자그마한 성공을 했었는데 그 마무리가 잘 안 돼서 이번에 저희가 로제 AI와 함께 한번 또 꿈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금 많은 정부기관에서 쓰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오라클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도 초창기에 이름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 1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다른 쪽은 저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감히 뭐 삼성하고 반도체를 만들어서 싸운다? 쉽지 않습니다. 엔비디아하고 싸운다, 애플하고 싸운다. 그래서 저희가 잘하는 영역은 하드웨어를 잘 만들어서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들고 그걸 많은 인류와 국민들한테 안전 쪽에서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을 업그레이드 해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안전에서 가장 첫 번째는 매일 아침에 확인하고 계시는 일기예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일기예보 시스템이 우리나라 게 아니죠. 외국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발전시켜서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일기예보 시스템도 슈퍼컴퓨터가 한 서너 대가 지금 돌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한테 안전한 일기예보를 해주고 있는데 우선이라는 화재 감지 시스템 사업이 열리면서 이제 화재 분야에 어제도 화재 나서 몇 분이 돌아가셨고 또 공장에서 화재 나고 했는데 여러분들 화재 예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없죠? 일기예보는 들어보셨죠? 근데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특정한 건물에 화재 예보를 해준다? 처음 들어보시죠?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입니다. 그건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기술, 무선 통신을 잘하는 기술, 데이터를 잘 모으는 기술, 그걸 인공지능으로 잘 분석하는 기술, 그리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매일 아침에 던져주는 기술, 그리고 각각의 건축물에 어디가 화재가 일어날지 그 리스크를 알려주는 기술, 많은 기술들이 쌓여야 됩니다. 어느 날 스타트업이 갑자기 여기였대. 직방, 배달의 민족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아닙니다. 그 서비스가 사업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만 저희의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전 세계에 그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화재 예보 시대를 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 화재 예보 시대를 저희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열고 모든 시청, 군청, 경기도청, 대한민국 전체가 모든 건물의 그 시스템이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매일 아침에 어디 지점에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 체크하세요. 오늘은 충청도 청주 지역에 소나기가 쏟아지니 운전을 조심하세요처럼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 화재 예보를 해주는 날이 10년, 20년 뒤에 옵니다. 그때 우리 살아계시는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2024년 3월 28일 날 그 조영진이라는 놈이 화재 예보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이거구나. 그때 느껴주시고 흐뭇하게 한번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멋지게 상장해서 여러분들께 주주분들한테 큰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스닥 상장을 위하여 기획과 총괄을 해주고 계시는 블루애플 자산운용 장영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인사는 지금 환영해 주시니까 많이 떨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국의 기업 문화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최초의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에서도 해마다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지만 대부분 자금 조달을 위한 기관 투자가 대상의 노드시오 또는 수요 예측을 위한 자리가 있을 뿐 나스닥 상장 전에 직접 주주들을 위한 자리는 아마 이 자리가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대국 10위권이라고 하지만 유독 변하지 않는 부분이 금융산업입니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술과 앞선 기술로 패러다임을 주도하면서도 기업의 핵심인 자금은 갚아야 할 기간과 이자가 있는 즉 빚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제한된 좁은 국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까 이렇다 할 글로벌화된 기업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IT 강국 10위권이라고 말하면서도 선진국 금융시장에 상장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두 개에 불과한 아주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모든 기업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몇 번의 변곡점을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현재 세계적 기업으로 뚝 서 있는 그룹들도 이 신패러다임에 맞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에 경제적 계좌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이나 금융그룹들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고 시도조차 않았기에 우리 기업들이 선진 금융시장에 상장하여 직접 자금을 조달해 세계화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800만에 불과한 이스라엘은 세계 선진금융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수백 개가 넘습니다. 각국의 수많은 스타트업들은 창업과 동시 선진금융시장으로 달려가 상장하여 자금을 조달해 경쟁력을 키우는 그러한 현재의 분위기가 대세입니다. 우리가 한 단계 내려봤던 중국의 수십 개 중소기업들도 미국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고 그 돈으로 기술 개발하고 공장 짓고 물건을 만들고 다시 미국에 팔고 있습니다. 즉 미국 돈으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금융 환경을 직시한 노제 AI의 조영빈 대표는 글로벌화로 가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부터 해외 창구를 이용해야 한다는 전략과 세계 최대 자본시장에서 노제를 알리고 세계화로 가는 교두보로 삼겠다는 치밀한 전략과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업에 깃들이 잡혔다고 판단한 조 대표님은 세계화로 가기 전 정면 돌파를 자본의 중심에서 시작한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국민들의 해외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를 했는데요. 서학개미라는 말이 있죠. 그 주식의 90%는 나스닥 종목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나스닥이 어떤 시장인지 모른 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 세계 기술주 중심의 주식시장 100개를 다 합쳐도 나스닥 한 개보다 작습니다. 나스닥 상위권 한 종목을 팔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상장사 전체 기업은 물론 7만여 개의 기업을 다 사고도 남습니다. 세계 자본의 중심 미국 금융시장에 진출한다는 그 자체가 노제에게는 큰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 경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분명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매출 100억도 안 된 작은 기업이 혁신적인 원청 시술과 새로운 사업 모델로 수천억 가치를 인정받아 나스닥 글로벌 마켓에 상장한다는 것은 세계의 자본 중심에서 인정받은 기업이라는 것과 글로벌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점도 수많은 한국 기업들에게 하나의 롤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의 코스닥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은 다 하나의 코스닥 주식이지만 나스닥은 3개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주식이 다릅니다. 애플이나 구글, 테슬라가 속해 있는 나스닥 일부가 셀렉트 마켓이라고 합니다. 2부는 글로벌 마켓, 3부가 캐피탈 마켓이라고 합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70%는 대부분 캐피탈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제는 2부인 글로벌 마켓에 상장을 목표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금융시장에서 검증받은 기업이라는 것과 이자가 없는 직접 자금 조달의 창구를 마련했다는 큰 기회와 강점을 살리지 못한다면 상장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상장 후부터가 더 중요하고 본격적인 성장의 기틀을 다져야 합니다. 나스닥 상장이라는 의미는 세계 각국의 누구나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노제의 주식은 언제든지 황금성이 보장된 투자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그만큼 투명성과 성장성,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자본의 이익을 공유한다는 책임감도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 노제 팀원들과 일을 해오면서 느낀 점은 현재의 임직원들이 혼연일체화되어 해낼 수 있다는 절박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현재보다 수백 배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훌륭한 팀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부류의 프리로리한 팀을 이루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점에 주목을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삶의 패러다임이 있고 앞서 대처해가는 우리 조영진 대표의 탁월한 리더십과 세계화에 대한 마인드는 빠른 시간에 유니콘 기업을 넘어 백각공 기업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니콘과 백각콘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혹시 모르실 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 분야에서 전문용어로 쓰이는 유니콘 기업이란 시가총액, 즉 노제가 총 발행한 주식의 가치가 1조가 되었을 때 유니콘 기업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또한 데카콘은 총 주식 발행 가치가 10조를 넘었을 때 데카콘 기업이라고 투자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현재의 성장 속도를 지속한다면 노제 A가 빠른 시간에 데카콘 기업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질문과 답변에서 기회가 되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직 남아있지만 주주분들과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일을 돕기 위해 핵심적인 내용들을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여기서 줄이고 질문사항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신 실무적인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닥에 상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출이 100억도 안 되는 회사가 과연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을까?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실현 가능한 일인가? 이런 의심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오늘 이렇게 자명 대표님의 말씀을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자신감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자명 대표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주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질문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전 질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실 박순복님 어디 계실까요? 예, 마이크 좀 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엑셀러레이터 상상이비즈 박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본 상장 설명회에 오니 상당히 제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주가 176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2016년 12월 친구들을 제외한 20번째 투자자로 들어왔고 첫 기관 투자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 조영진 대표는 사기꾼 소리를 들어가며 노제 탓택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영웅이 될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부디 우리 이 많은 개미들의 승리를 잘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명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장 진행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많은 절차가 순서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즉 상장 일자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또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시고요. 네, 상장 절차는 크게 24단계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로 따진다면 아마 5톤 트럭에 하나는 대지 넘지 않을까 정도로 그 24단계를 거쳐야만 됩니다. 굳이 이제 단계를 표현한다면 이제 20단계 정도 도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첫 번째 관문인 상장 합병 대상 회사와 본 계약이 체결되었고 앞으로 크게 3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회계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 것. 두 번째, 합병 완료 공시. 세 번째가 증권거래소 심사 통과입니다. 미국의 주관사, 증권사, 상장사와 블루애플 그리고 증권 전문가들로 한 팀이 되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다 해놨지만 회계 부분과 감독원 심사 과정은 우리의 의지로 이룰 수 없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계 결산이 얼마나 빨리 나오냐에 따라 상장일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회계 감사 보고서가 나오면 빨리 상장일을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회계감사가 진행 중이니 감사 보고서가 나오면 상장일을 대충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아까는 이제 7월 8일로 했는데 원래 당초 목표는 6월 말로 했습니다. 6월 말 안에 상장이 되는 걸로 했는데 현재 감사를 해보니까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감사를 한 회계법리 감사한 것은 사실 인정을 안 해줍니다. 미국 증권감독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라는 별도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에 등록된 회계법인이 결산한 서류만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마 한두 개 정도 가입해 있을 겁니다. 그만큼 까다롭고 절차가 엄격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대로 회계감사 보고서가 나오면 나머지 이제 미국 나스닥 거래소 증권감독원의 대학은 이미 스케줄을 짜놨기 때문에 그 기상장한 회사를 통해서 우회상장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독원 심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움직이는 팀은 아까 이제 오류가 나왔었는데 캐나다에 있는 증권사가 아니고 뉴욕에 있는 증권사가 우리 주관사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기상장되어서 거래되고 있는 상장사 블루애플 또 미국에 상장된 회사의 캐나다 법인 4팀이 하나가 되어서 그 팀 아래에는 각각 변호사들이 전문 변호사들 회계사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꼭 상장일을 앞당기는 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시장의 상황, 우리가 속해 있는 섹터, 우리가 이제 AI로 인정을 받아간다면 그 회사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이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상장일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에게 질문을 보내주셨던 이상준님 어디 계실까요? 예,
개인주주 이상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궁금한 점이 많은데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조영진 대표님과 그 다음에 그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수많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세계시장에 인정받기 위해서 나스닥에 성장하는 것은 꿈과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영진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로제 AI가 성장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에 대한 보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조 대표님보다는 이제 대표님께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많은 스타트업이나 또 훌륭한 기업들이 많은데 한국에도 상장하기가 어려운데 나스닥이 상장이 쉽겠느냐 이렇게 스스로 폄하하는 그러한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정보도 없었고 진출해야 한다는 어떤 누군가가 이정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었지 막연한 생각하고 있었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가장 큰 장애물은 상장 비용이 몇십억이 드는데 여러분 쿠팡이 상장할 때 2,200억을 썼습니다. 상장 수수료만. 웬만한 코스닥의 대부분 시가총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시가총액 전체를 비용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장 첫째 큰 벽이 당장 회사를 꾸려가기도 어려운데 1억 2억도 아쉬운데 우리 중소기업들 어디에 40억, 50억, 100억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벽이기 때문에 엄두조차 못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영진의 그릇 크기와 글로벌화로 간다는 경영자의 마인드, 사업 모델 등에 신뢰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 블루애플이 책임지고 진행을 합니다. 즉 50억이건 100억이건 그러한 비용은 저희들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을 결국 사람이 하기 때문에 경영진과의 교감과 선진국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 경영자의 철학이 저희와 맞다면 이런 요소들은 큰 어려움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유럽이나 대만 또 남미 쪽의 기업들 많이 상장을 했는데 한국에 진출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기업이 이러한 길을 닦아놓으면 그 다음 회사들은 100억 매출도 못하는 회사도 나스닥에 수천억 가치로 상장을 하는데 우리도 못해? 이러한 어떤 자신감, 그러한 이정표를 내는 누군가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선진국 금융시장은 자금 조달 규모나 시가총액을 인정받는 가치 산출이 엄청 크기 때문에 진입에 성공한다면 한국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대부분 상장을 하는 목적이 첫째 자금입니다. 이자가 없는 자금으로 사업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 하지만 세계 금융의 중심에 상장이 된다는 것은 그 기업이 검증되었다, 세계적으로. 저는 그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다른 회사긴 합니다만 경영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런 길이 있다는 걸 오늘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도 좀 이따 장영 대표님 명함을 꼭 받아갈 겁니다만 혹시 여기 나스닥 상장을 계획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계시면은 꼭 명함 받아가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꼭 인사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을 하실 박종민님 어디 계실까요? 네, 저는 로제타텍의 전략영업팀 소속인 박종민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자명 회장님께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상장 공모 가격을 어느 선에서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장 공모 가격을 정해놓고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대략적인 상장 예상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그 가격으로 결정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나스닥 상장 후 발생하는 유지비용 등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주주라면 누구나 가장 궁금해할 아주 중요한 요소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상장 공모 가격은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대략 정해놓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달 금액을 어떻게든 더 많이 조달하기 위해서 목표를 두지만 저희는 상장 후의 주가 유지와 유통량을 계산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주가를 처음 출발에 너무 높게 하면 상장과 동시 기관 투자가들이나 기존 주주들은 자금 회수를 위해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두에 둬야 하고 또한 총 유통 물량 등을 감안하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가로는 한국 돈 기준에서 한 5,500원에서 6,500원 선에서 책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모 가격을 낮게 잡아 목표 가격대까지 꾸준히 주가가 우상향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합병 공시가 나오고 확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자금 조달을 할 때가 5,000원이었는데 내가 5,000원에 샀는데 6,500원에 공모를 하면 내가 남는 게 뭐가 있느냐 공모전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분들이 가장 마지막에 주식을 5,000원에 매입한 그 당시의 회사 가치는 5,000원이었기 때문에 아까 보시면 자본금이 약 51억 됐는데 53억 됐는데 10배 액면가 500원짜리를 10배 샀기 때문에 자본금을 10배를 더하면 그 회사 가치가 됩니다. 그러면 약 520억 정도가 됩니다. 마지막에 투자를 했던 분의 회사의 가치는 통상 그렇게 회사 가치를 추정을 합니다. 상장 비상장 회사는. 그런데 상장을 할 때 가치는 이제 미확정이긴 하지만 이미 저희들이 최종 확정 기대 가치가 약 4,500억 정도 될 겁니다. 만약 4,500억이 된다면 내가 샀을 때 500원이었는데 4,500원이 약 대략 7배, 8배가 되기 때문에 내 주식수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늘어난 만큼 매입가는 또 낮아지겠죠. 그러면 5,000원을 샀다면 800원, 700원, 1,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공모가보다는 훨씬 큰 수익이 발생되리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귀신도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래의 가치를 단정한다는 건 참 조심스럽지만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스닥에 상장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신문에도 수십억이 든다 이렇게 미확인된 비상적인 기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 언론 매체랄지 투자 매체랄지 금융기관조차도 정확히 선진국 시장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상장되면 통상 코스닥이 약 10억에서 11억 정도 됩니다. 유지비용이. 나스닥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한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첫 상장을 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3년치의 회계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보고서를 처음 낼 때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좀 할인을 했기 때문에 큰 부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한국 업체들이 그 나스닥, 미국에 대한 시스템, 또 투자에 대한 성향,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 대만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홍보, IR만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에 맡깁니다. 그러면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최소한 한 달에 7천에서 1억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 노제 AI 같은 경우는 직접 IR 팀을 꾸려서 직접 투자자, 기관 투자가 또 관공서 등을 관리하게끔 이미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비용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제 캐나다에 있는 로제 AI가 모든 회사의 주체가 됩니다. 상장회사가 됩니다. 그 해 법인을 총괄하는 이제 팀이 현재 꾸려져 있는데, 이제 IR 팀, 커뮤니케이션과 뭐 홍보, 중요한 회사의 내용은 반드시 공시해야 됩니다. 미국 증권감독위원회에 같이 공시를 해야 되는 그 IR 팀이 있고, 또 공인회계사, 이분이 비상근으로, 상근을 하면 급여를 굉장히 많이 줘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월 5천만 원, 3천만 원 줘야 되니까, 그냥 무보수식으로 하도록 저희가 이미 유기적 관계를 잘 맺어놨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성장하면 옵션을 주는 방식으로 설득해서 이미 팀이 꾸려져 있기 때문에 비용은 그렇게 외부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답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혜준님 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예, 반갑습니다. 개인주주 신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나스닥 성장 진행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수고하신 조영진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IR 담당하시는 차시현 여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상장을 했을 경우에 주식의 어떤 변동사항과 그리고 좀 국내 그래서 한국과 나스닥의 어떻게 특별하게 차이나는 점이 있는지 문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쪽에 나와서 네, 안녕하십니까. 로제 AI IR 담당을 맡게 된 차승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답변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어느 국가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미국 주식시장은 공매도 세력들이 크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엔 수만 개의 사모펀드들이 존재하는데 이들 중 약 30%는 공매도 전용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이 나고 회사를 망하게 해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이런 것들은 회사의 단점만을 찾는 팀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기본 정보들을 알기 위해 애널리스트는 물론 각국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문의를 하기에 이에 각별히 응대를 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적도 중요하지만 상장 후 저희는 우선적으로 상장, 기업 이미지 관리와 사업 모델의 꾸준한 업데이트가 준비되어 있다 보니 공매도 세력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이 될 거라 자신하겠습니다.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송명성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까? 자명 이사님께 주고 싶습니다. 현재 투자가 완전히 완료가 돼서 주주 명부가 확정이 되었는지 한번 보고, 또 지금 현재 로제의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나는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투자를 좀 더 하고 싶은데 그런 투자가 다 가능한지, 아니면 뭐 어떤 방식의 투자가 있을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정확히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아니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주주 명부가 확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관 투자가나 다른 투자자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투자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추가 투자를 더 하시고 싶으실 경우에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상장이 되기 전에 우리 로제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 기관 투자가 또는 개인들이 지금이라도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회사 상장이 막상 되면 상당히 이제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백인들에게 다 주식을 넘길 게 아니라 이제 국내에도 일부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그렇다면 지금 유상증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상당히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절차는 다시 해야 되고, 또 증권법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쓰려야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전환사채 정도는 괜찮다. 그건 상장 후에 보통 1년 후에 전환 행사권이 발효되니까. 여러분, 전환사채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회사의 가치가 얼마인데, 예를 들어 5,000원인데 30%, 20%를 할인해서 그 권리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상장이 돼서 내가 4,000원에 샀는데 이게 10,000원이 갔다. 그럼 내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경우는 주주나 회사도 크게 나쁠 건 아니다. 왜냐? 상장이 돼서 이러한 주식수가 늘어난다면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되지만, 주식 상장이 되기 전에 이러한 조치를 해서 공모의 최종총 발행 주식을 정해놓으면 주가에는 직접 그런 영향을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 주관사 또 상장회사 변호사들 하겠습니다만, 이 길은 제가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윤영님, 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상장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은 한국의 주주들은 어느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금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이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내가 노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낯살이 상장되면 어떻게 내가 이 주식을 받아서 어떻게 팔아서 현무화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상장이 확정되면 주관사라는 것은 우리 주식을 거래해 줄 수 있는 회사, 전 세계적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건 증권사밖에 못합니다. 증권사가 정해지면 저희 증권 변호사가 여러분의 주식에 대한 명분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성을 해서 정리를 해서 증권부 변호사에게 넘기면 증권부 변호사가 확인을 해서 주관사, 증권사에다가 명단을 줍니다. 그러면 주관사가 증권예탁원에다가 이러한 우리가 주주들 명부가 있으니까 발행해 주시오, 주식을 인정해 달라. 근데 그걸 ADR이라고 합니다. American Depository Receipt이라고 하는데 그 예탁 증서를 발행해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예탁 증서가 475번이다. 475번은 누구고 몇 주를 소유하고 있다. 이 예탁 증서를 한국에 있는 한국투자, 삼성투자, 삼성증권, 미래나 키움이나 가져다 주면 그 증권사는 해외팀이 있습니다. 반드시 각 증권사마다. 큰 데는 그렇습니다. 조금 작은 데나 이런 지방증권사가 조금 헤맬 수가 있습니다. 그런 팀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증권사가 미국에 있는 증권사끼리 연락을 합니다. 주고받고 합니다.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양쪽의 증권사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증권사에다가 주식을 넘겨줄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증권사는 주주들의 그 예탁 증서를 가지고 증권 예탁원을 통해서 주식을 들어옵니다. 증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과정인데, 아마 이제 여러분은 꼭 한 번은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해외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증권사에서 몇 가지 요구를 할 것입니다. 증권이 최초의 매입 가격, 수량, 이러한 것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증권사에서 이제는 보편화되기 때문에 가시면 상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그 주식이 내 계좌에 직구계좌에 들어오면 한국 주식과 똑같습니다. 스마트폰에 이제 우리 로제 AI의 그 티크가 나옵니다. 고유 번호가 나옵니다. RAI랄지 RAI만 치면 금방 실시간 가격이 나옵니다. 그걸 입력해 놓고 스마트폰에 국내하고 똑같이 매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세금 문제가 나오는데 세금 문제는 이따가 따로 별도로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주가 이제 입고 문제는 이제 저희가 긴밀하게 좀 협의라고 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했어요. 미래에서하고 지금 이태원 했는데 나스닥은 똑같은 절차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곧 제 스마트폰에서 로제 AI의 주식을 트레이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자리를 좀 옮겼어요. 제가 대신 궁금한 점이 좀 있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세금 중요하죠. 예, 세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전 국세청 과장님 출신이고 지금 세무사님이신 신용희 세무사님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세금은 많이 버시면 많이 내십시오. 박수건 대표님은 적게 내시려고 자꾸 얼마 내면 되느냐, 얼마 내느냐 하는데, 100만원 버시면 한 50만원 내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건 농담이고요. 최대한 제가 국세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많이 줄여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출연하는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최고 가격, 사실 제일 궁금한 게 가격이거든요. 최고 가격을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먼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거야 저희들이 더 간절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6,000원에 선정을 했는데 12,000원만 가면 우리 회사가 1조짜리가 됩니다. 예, 간단합니다. 이제 주주분들이라면 가장 중요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가치를 미리 선정하여 언급한다는 것은 매우 적절하며 내부자 정보에 해당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향후 상장 후 이런 예단적인 내용은 회사 누구든지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내부적인 정보를 투자자에게 흘린다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엄하게 법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특정 가격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100불 가니까 주식을 사고 팔지 말아라 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하고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요. 이러한 게 바로 내부자 정보 그 누출에 해당됩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회사 대표나 관계자들이 언급하면 구속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표현하는 것도 어떻게 표현하느냐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 이제 희망은 상장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유니콘에 정착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도 둘째도 회사의 이미지. 한국은 재무제표상으로 거래가 되지만 선진국 금융시장은 철저하게 투자자들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미국 특히 나스닥은 꿈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한국은 철저하게 매출이랄지 서류상으로 가격이 결정되지만 미국은 꿈이 거래되는, 그래서 테슬라가 80배, 100배가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성장성, 기업의 이미지, 신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 무형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선진국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임직원들도 특히 IR, 또 물론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기업의 이미지 관리와 꾸준한 성장성이 있는 사업 모델의 업데이트가 주가에 절대 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100배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까 분명히 80배에서 100배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영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무법인 서울이라는 작은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세무사 신영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페이지만 좀 넣어주십시오. 제가 이것은 그 조영진 대표님께서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주주분들에 대한 그 나중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문의를 주셨었는데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20%에다가
지방소득세 2%에서 22%라고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대표님께서 어디 그 인터넷이라고 더 찾아보니까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알아봐달라고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알아보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다 하고 제가 요약해서 보내드렸던 내용인데 저기 제일 위쪽에 보시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해가지고 주권 상장법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은 대주주만, 소액주주는 세금 해당이 없고 대주주만 해당이 됩니다. 대주주는 코스닥, 코스피 1%, 코스닥 2%, 금액으로 50억, 전에는 10억이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새로 이걸 50억을 좀 올려놨죠. 그리고 저기 두 번째 주권 비상장 법인의 주식, 상장이 안 된 주식은 양도를 하게 되면 거기서 차익이 발생을 하면 무조건 한 주든 두 주든 갖고 있으면 무조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보면 외국 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국내 주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제가 여기 조금만 내려주십시오. 그 소득세법 제94조에 2랑 3호 가나 가 해가지고 아니 좀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저기에 보면 다호에 외국 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국내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딱 법에 확실히 못 박혀 있고요. 여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해가지고 여기 밑에 되어 있는데 내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이렇게 해서 국내에 있는 회사가 해외 상장을 하게 되면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주주님들께서 관심 있으신 것은 세율이죠. 세율은 10%입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그 10%에서 11%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양도 차익이 얼마냐에 따른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소기업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은 22%, 배가 많죠.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느냐 여부는 그 중소기업 기본법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주된 업종별로 평균 매출액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서 딱 정해놨습니다. 제조업이면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 로제타텍은 제조업 회사이기 때문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이렇게 큰 카테고리에 여기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고 여기에는 평균 매출액 등 1,000억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소기업을 종업원 수, 자산 얼마, 매출액 얼마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중소기업 기본법에 나와 있는 이 평균 매출액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 평균 매출액이 아니고 세법에서는 전년도 매출액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전년도 매출액이 1,000억 원 이하이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로제타텍이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전제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이었을 경우에 나중에 상장을 하고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11%의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그다음에 필요경비라고 해서 증권거래 수수료 이런 것이 해당이 되고 나머지 그 차액이 과세 표준이 양도소득이 되는데 거기에서 기본공제로 250만 원을 빼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도 차익이 한 250만 원 이상이
넘는다. 그러면 해외 주식 양도 소득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250만 원 초과라고 하는 것은 1년치를 다 정산을 해서 예를 들어 뭐 로제타 말고 다른 뭐 우리 국내에 있는 다른 해외 주식, 해외에 상장한 주식 또는 해외 주식을 가지고 1년 동안 어느 종목에서는 플러스가 나고 어느 종목에서는 마이너스가 나고 하는 것을 은행에서 나중에 양도소득세 신고하려고 한다 그러면 명세를 쫙 뽑아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양도 차익, 차손을 차가감 다 해서 1년치 양도 차익이 250만 원이 넘으면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익의 11%가 세금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네. 예. 아까 중소기업에 한해서 11%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기준이 매출액 1,00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조업. 예, 제조업. 그런데 아까 그 롯데카텍의 경영 현황 발표한 거 보면은 2025년도에 예상 매출액이 1,000억이 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럼 그때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세율 22%로 적용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해외 상장이 되지만 저는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하고 똑같은 세법을 적용을 하게 될 테고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가 중소기업으로 적용을 받다가 나중에 매출이 늘거나 해서 일반 기업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그때는 22%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일반 기업으로 전환이 되면 3년간은 뭐 중소기업으로 봐주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해당이 된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1,000억이 넘어가면 중소기업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소득세율이 22%짜리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예. 이제 이익이 나면 당연히 세금 내는 건 맞는데 그 취득가액이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네. 취득가액을 샀을 때 5,000원 들고 1,000원 들고 3,000원 다 있을 텐데 그 취득가액에 대해서 중간에 나중에 무상증자를 해서 취득가액이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고 마지막에 산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럼 이제 아까 조금만 올려보세요. 네, 그 취득가액 양도가액에다가 양도는 당연히 판가액이겠죠, 그죠? 예. 취득가액이면 결국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취득가액을 우리 이제 미래세시면 미래세가 우리가 직접 제출을 해서 내 원가가 이렇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예, 양도 차익은 어차피 양도소득세는 그 자진신고 세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본인 스스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취득가액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그 로제타텍가 최초에 샀을 때 그 주식 양수도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비상장 상태에서 다른 개인한테 샀을 때 그 계약서라든지 그게 다 들고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중간에 무상증자했으면 무상증자 했다는 그 증빙도 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무상증자 안 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상증자가 아닌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받은 분도 있을 테고 처음에 법인 설립할 당시에 자본 받은 부분도 있을 테고요. 처음 설립하신 분이 액면가대로 아마 투자를 했을 테고 그 이후에 자본 유상증자를 하면서 취득가액이 다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매매계약서든 가지고 계시고 있을 텐데 그럼 상장을 하게 되면서 아까 상장가를 낮추기 위해서 원래 그 상장 예정가를 가격을 낮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액면 분할이 되겠죠. 금액을 5분의 1로 낮추면 주식수는 5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본인이 취득한 주식 수를 나누기 5를 하든 수량은 곱하기 5를 해서 평균 단가가 낮아지겠죠. 그 단가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장 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 감사가 붙어 있으니까 다 증빙이 되는데 상장 전 단계 수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예. 각 사람마다의 그 취득 원가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법상에 따르면 취득 가액에 대해서 그 증빙을 본인 스스로가
양심을 가지고 똑바로 해야 되는데 자기 취득가액이 그냥 낮게 산 그런 것들을 정빙을 안 하면 취득가액이 높으면 결국 양수차익이 줄어들면 세금도 작게 낼 거 아니에요. 예. 이거에 대해서 누가 제3자가 공정을 해주든지 할 방법이 없으면 그냥 뭐 나 비싸게 샀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본인이 스스로 취득가를 적정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취득한 계약서가 있으면 예를 들어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000원에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그 주식 수를 가액이 5분의 1로 상장 매진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주식 수는 제가 취득한 가격의 5배가 될 거고요. 그러면 5,000원에 나누기 5 하면 평당 취득가가 1,000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스스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빙자료로 매매계약서를 첨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액면 분할이 됐기 때문에 주식이 늘었고 또 나중에 무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무상증자로 인해서 주식이 또 늘어나는 부분이 다 그 전산 입출금 내역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장을 유상증자를 여러 번 받아서 주식 수량이 각각 취득 단가가 각각 다르다 그러면 계산 방식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한두 번 유상증자에 참여했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취득가액 산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항상 세금 문제는 청해의 대립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너무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 휴식 취하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세금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더잘못의 신영정 세무사님께 좀 문의를 개인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장실 다녀오고 한 7, 8분 다시 한번 별도로 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생 이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나스닥의 주가는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혹시 앞으로 와서 잠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인구가 크게 늘어서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한국에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인구가 크게 늘어서 다들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나스닥 주가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때는 무엇보다 실적 발표입니다. 하루에도 주가가 순식간에 몇십 %씩 움직이는데 이는 주로 실적 발표 전후이거나 호재 또는 악재가 나올 때입니다. 실적이 좋았음에도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경우는 보통 회사에 가이던스를 부정적으로 내놓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꾸준한 실적과 뒷받침과 나스닥 시장의 성향들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기관들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들이 많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저희는 여러 상황 대비 시나리오와 주가 전략들을 자신있게 준비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주가 방향을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책임을 맡은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승차 이사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 대표님께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까
우리 자명 대표님께서도 데카콘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유니콘과 데카콘, 1조와 10조, 굉장히 좀 꿈에 그리는 숫자인데, 과연 로제 AI가 어떻게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뭐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전혀 문제는 없는 건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제 별명이 양치기 소년입니다. 그 이야기는 중소기업 대표로서 그 매출 달성 목표를 하도 많이 어겨가지고 양치기 소년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1조, 10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께, 저보다 선배님들께 많이 여쭤봅니다. 날 보기는 선배님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답을 안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 데카콘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유니콘 갈 수 있다. 해봐서야 알지. 당신이 당신 사업을 일으켜서 10조를 가봐서야지 그 방법을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은 10조 가다가 보통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하늘 날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즉 우리 분야에, 저희가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간다면 삼성전자에 물어보면 되지만 삼성전자가 가만히 안 놔두겠죠. 그래서 그 방법도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58년도에 우리나라 소방이 일본 걸 뺏겨서 들어왔습니다. 호치키라는 일본 회사, 105년 된 일본 회사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자생적으로 소방 안전 분야에서 성공을 해서 해외로 나간 기업도 없을 뿐더러 현재 국내의 1위 기업은 잔성 컨트롤스, 매출액이 3천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2등은 독일의 지멘스,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 1, 2등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많은 분들한테 물어봐도 답을 가지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좀 답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 로제 AI는 어떻게 유니콘 데카콘을 갈 거냐? 아무도 안 가봤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면서 계속 외칠 겁니다. 우리가 글로벌 넘버원이다. 아니야, 너는 넘버원 아니야 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은 답이 있을 테니까. 근데 그런 분이 답이 없다는 것은 저희가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가라고, 못 가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너무너무 고맙겠어요. 자, 저희가 두바이, 그리고 아부다비 두바이 소방청 인자단, 그 모래바닥에 있는 하산 쪽 소방청, 그리고 호주, 그리고 미국의 라스베가스의 소방 전시회, 전 세계가 오는, 그리고 영국에서 하는, 유럽에서 나오는 소방 전시회, 베트남 소방 전시회 5번 나갔고요, 싱가포르 소방 전시회까지 나갔고, 많은 전 세계 소방 전시회를 다 나갔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저희가 받는 그 주목이 있죠, 포커스가. 그게 바로 저희가 유니콘 데카콘을 갈 수 있는 힘입니다. 뭐냐? 한국 놈들 대단하구나. 뺏겨야지. 자, 미국은 전 세계에서 소방 분야에서 가장 빠른데 1800년도 말에 영국의 방직 공장에 소방 시설이 도입된 게 전 세계 소방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걸 빨리 뺏겼고, 우리나라는 지금은 선진국 대회를 가고 있지만 58년도, 정확하게 57년도에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주목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야, 한국 놈들이 이렇게까지 해놨냐. 미국은 기존에 해놓았던 틀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은 후발주자니까, 뒤쳐졌으니까 계속 새로운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시선으로, 말은 그렇게 안 하겠죠, 자존심 상하니까. 근데 미국의 대부분의 소방 분야에 있는 분들은 70대 중후반의 할아버지예요. 머리가 허연 백인 할아버지들. 그분들이 작년 6월 달에 라스베가스 소방 전시회 갔을 때 저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무선으로 가고 데이터를 모아서 사전에 화재가 날 수 있는 곳을 인공지능으로 알려준다면 이쪽 시장은 그때는 이제 로제 AI가 아니고 로제타 텍이었으니까 로제타 텍이 선도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앞으로 10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이제 힘 빠져서 5년 이상 살기 힘들 것 같아. 5년만 더 열심히 하면 세계 1위가 되겠구나. 백인들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50%만 믿어도 저희들은 아마 세계 1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실력이나 학벌이나 인물은 뛰어나지 못하지만 IT에서 40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정도 하신 분 여기 한 2분 계신데 박사님도 계시고 여기는 서울대 나오신 분도 있고 박사님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놀러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하고 엄청난 많은 이야기도 하고 왜 문제점을 찾아야 되니까 그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내면 전 세계의 표준이 되고 방향타가 되겠구나. 10년, 20년만 열심히 하자. 진짜 할 수 있는지는 저랑 같이 90살까지 살아보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질문들과 답변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2분 정도만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쪽에 마이크 좀. 지금 해외 쪽을 이야기했는데 국내에 제가 잠시가 보니까 잠시만요. 마이크 옵니다. 이상민 다시 나왔습니다. 해외 쪽인데 국내에 지금 로젠다텍에서 설치되어 있는 그 장비가 운영되고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서부 발전하고 남부 발전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너무 많은 곳에 설치를 하고 있어서 또 다 자세히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또 가끔 통화하시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하고 여기 계시는 주주님들의 그 90%는 제가 친한 분들이고 다 아는 분들이니까 서로는 모르시더라고요. 아마 저를 통해서 술 한잔만 하면 다 아시게 될 건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화하시고 물어보시면 많이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롯데마트도 들어가 있고 CGV 극장 100여 군데도 들어가 있고 마을 전통시장은 한 4만 개 이상의 점포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 이런 쪽도 저희가 한 1000여 군데 또 설치되고 있고 CJ 물류창고 한 4군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중부발전, 서부발전 그리고 20전투기 있나 그리고 대전에 정부청사에 들어가 있고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모르시느냐? 화재에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집은 불 안 나. 그 생각 때문에 저놈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고 어떻게 작동되느냐라는 것까지는 질문을 잘 안 하세요. 어디에 봤어? 올해 매출 얼마 할 거야? 우리 박준호 대표님 올해는 얼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늘 질문하시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많은 건물에 설치되어 있고 그게 지금까지는 기존의 무선 시스템을 대체하는 쪽으로 저희가 우선이기 때문에 많이 설치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수주된 곳은 주로 이제 아파트 쪽, 그리고 물류창고, 그리고 뭐 현대든 롯데든 뭐 GS든 많은 공동주택 쪽에 사업을 하지만 2020년 9월 20일자로 분리발주가 되어서 이제 저희가 시행사하고 직접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아주 큰 대기업하고 저희가 또 수천억짜리 공사도 이제 곧 수주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LH공사하고도 이제 오늘 아침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확대될 거기 때문에 국내에 많은 곳에 설치된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소방안전 관련은 소방청이라는 곳에서 많이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유수주인들한테 많이 못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TV 광고라든지 신문 광고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알려드리고요. 지금 현재 질문하신 것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수 조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관공서에서 저희 같은 시스템을 쓰려면 저희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확대될 거고 국내의 아파트는 딱 하나입니다. PF가 하반기부터 미국 이자율이 내려가면서 풀려줘야 됩니다. 그럼 지금 시행 사업자들이 분리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하고 계약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이번 상장을 통해서 또 이런 회사가 상장했더라, 뭐하는 회사냐, AI 회사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더 신뢰도가 있어서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도 선택하고 현대건설도 선택하고 현대건설이 직접 선택 안 하더라도 그 시행사가 이거 하세요. 그럼 우리 아파트가 훨씬 안전합니다. 그러면 분양도 잘 될 거고 그렇게 해가면서 국내 매출도 상당히 올라가고 많은 곳에 설치하면서 그 기술을 인정받을 거고요. 지금 서부발전, 중부발전 20전투 비행단은 3D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감지기가 어디가 설치되어 있는지 3D상으로 들어가서 감지기를 터치하고 그 결과를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거는 이 고글을 쓰고 3차원으로 들어가서 VR 상태에서 그 건물을 다 옮겨다니고 감지기를 터치하고 자료를 뽑아서 의사결정권자인 사장님, 전무님한테 이런 곳이 위험합니다 라고 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롯데백층에 70층까지 안 가보고 70층을 버추얼 상태에서 다 돌아다니면서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보지도 않고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화재 예보입니다. 그럼 필요할 때 3D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인건비가 높아지고 실시간 안전을 안 가보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로제 AI 시스템밖에 없을 겁니다. 오래 사십시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예, 여기 마이크 좀. 네, 지금 자명 대표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저기 스펙과 합병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펙하고 합병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뭐 신주를 어느 정도 발행하시는지 그리고 합병 이후에 유통되는 물량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일반 주주들이 다 계시잖아요. 한국 같으면 이제 보호예수 기간이 있는데 나스닥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돼서 언제부터 팔 수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요. 합병 비율은 뭐 큰 이제 최종 합병 공시가 나오면 결정되겠지만 그 부분은 상당한 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숫자를 말하는 건 그 내부자 대리 정부에 해당되고 상대하고 우리하고 합병 공시까지는 기밀사항 유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그 다음에 질문이 아까 또 뭐였죠? 신주 발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유통 물량, 보호 예수 기간 뭐 이런 것들. 네, 신주 물량은 이제 통상 뭐 30%, 20% 내로 하고 있는데 이제 유통 물량하고 공모가를 대비해서 그건 주관사하고 상대 상장사 측이 더 저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증권사가 유명한 뉴욕에 있는 증권사고 지금 이제 상장이 돼 있는 회사도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팀들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최종 설계를 하지만 최종 승인은 또 우리 회사하고 저희가 할 것이고요. 보호예수가 이제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제 공모가 예를 들어서 6,000원이다
하면 대부분 투자자들은 6천원에 가장 싸게 사는 6천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권감독원이나 또는 우리 발행 그 주관사에서 그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보호예수를 하자고 제안을 이미 토의를 해놨습니다. 근데 증권감독법상에는 없습니다. 한국과 달리 없는데 그 부분은 주관사, 상장사 저희가 협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6천원에 산 사람이 있는데 나는 2천원에 샀는데 상장이 되면은 벌써 내년 지금 8월 이익이 나는데 공매 6천원에 산 사람들은 손해볼 수가 있겠죠. 미래 자산을 팔아버리면 그 물량 조절 때문에 보호예수는 어느 정도 할 겁니다. 근데 보호예수가 법적으로는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6개월인데 6개월 동안 뭐 대주주나 임원이나 이런 분들이 주식을 못 파는 게 아니고 상장했을 때 10%, 매달 20% 아니면 뭐 분기별로 15% 이렇게 나눠서 파는 이 한국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은 1년 보호예수 1년간 무조건 먹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약간 유동성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상장이 됐는데 대주가 당장 갚아야 될 빚도 있고 빚내서 회사 계속 넣었을 거 아닙니까? 또는 필요한 돈이 있는데 그걸 묶어버리면 상장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15%, 20%, 10% 이렇게 상장과 동시에 15% 팔고 10% 팔고 이렇게 6개월에 나눠서 팔도록 저희가 그 조정을 할 것입니다. 네. 이런 부분은 이제 회사 측에서 요청하지 않아도 저희들 그 부분을 감안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질문하실 분이 계셨는데, 네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 대표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영 회장님께서 일단 오늘 이런 깊은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참 그 감개가 무량하고 영광을 생각하고요. 장영임 회장님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들 미팅을 하시면서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로제테텍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꿈 같은 기업을 만나셨다고 앞으로 나스닥 상장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9분 응선을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그 두 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이제 수주가 많이 이제 밀려오고 앞으로 굉장히 많은 조단위의 매출을 올리실 것 같은데 이 캠퍼 확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완전히 제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프트웨어 업도 아니고 좀 혼재된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를 아직 명확히 못하고 있어서 그런지 캠퍼 확장성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4년 전에 코로나 직전에 아부다비에서 그러니까 호주 업체를 통해서 아부다비 그 소방본부가 하산투기고요. 아랍에미레이트 전체 소방청, 우리나라는 소방청이라고 쓰는데 거기는 이제 인자장시라고 써요.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된 사업에 저희가 호주 팀을 통해서 그 필 아저씨를 통해서 이제 조인을 해서 날아가게 됐어요. 그때 그쪽 저 아랍에미레이트 쪽에 그 업체가 한 군데 있는데 그 업체의 대표는 그 소방청장 출신이에요. 이브라임이라고. 그래서 다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와, 여기는 대박이다. 그래서 그쪽 회사에서 저희한테 월 100만 개씩 생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문제 없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왜냐하면 월 100만 개를 생산하려면 그 100만 개 안에 들어가는 전자칩들 있잖아요. 부품이. 대한민국에서는 삼성전자, LG, 만도 뭐 이런 굵직굵직한 전자회사들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게 2, 3개월에 100만 개예요. 왜냐?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루틴하게 움직여요. 포캐스팅을 하고 그 사업부에 1년 예산을 잡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건데 갑자기 부품 100만 개를 주세요. 삼성도 잘 못 받아와요. 삼성은 뭐 받아올 가능성이 제일 높겠지만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가능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생각해보니까 야 역시 무식하면 용감하구나 그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생산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자, 그럼 부품 수급의 가장 문제 첫 번째, 무선 통신을 하는 칩셋은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이라고 해서 TI라는 회사입니다. 그거는 텍사스에 있는 회사고요. 전 세계의 무선 통신, 하드웨어들끼리 하는 무선 통신의 세계 1위. 음성 통신 칩셋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핸드폰에 들어있는 퀄컴 이런 회사인데, TI는 전량을 대만에 있는 TSMC에서 위탁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TSMC는 신발 만들어줘, 그러면 신발 만들어주는 회사죠. 근데 TI에서 1년에 만들 수 있는 TSMC가 TI 칩을 1년에 만들 수 있는 게 1억 개면 그 TI는 전 세계의 총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야, 내년에 너희들 몇 개 사갈래? 그렇게 해서 1억 개를 판을 딱 짭니다. 그 포캐스팅을 통해서 TSMC에다가 1억 개 만들어줘라고 하고 1억 개가 나오면 다 갈라붙여요. 근데 거기에 100만 개를 저희가 어느 날 갑자기 달라? 할 수 있다? 어느 중소기업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안 되겠다. 우리 자체 반도체 칩을 만들어야 되겠다. 핵심. RF 칩과 마이크로 CPU.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조금 허접하겠지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 자체 반도체 칩까지 만드는데 한 500억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웬만한 대기업도 손대기 힘든 사업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칩을, 통합칩을 만들어내야 100만 개, 200만 개, 1000만 개도 저희가 핸들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TSMC도 있지만 대만의 UMC도 있고 미국의 마이크론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용인 원산과 용인 이동에 삼성 반도체 파운드리가 생기면 그때는 공장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저희가 월 50만 개, 100만 개, 500만 개씩 발주를 해도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번에 미국에 그 자섬이라고 또 생기지 않습니까? 파운드리가. 그래서 저희 자체 칩셋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 세계 글로벌에 1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1등이 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갖춰줘야 됩니다. 부품도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가 그 PCB에 부품을 이렇게 갖다 박는 기술, SMD, 자삽이라고 하는데 그런 쪽은 세계 탑입니다. 그리고 칩셋 설계, 스키매틱이라고 하는 회로도 설계, 그리고 PCB 설계 이런 쪽은 아주 날고깁니다. 그리고 금형 뜨고, 금형 떠서 제품의 외곽을 만들고 그런 것도 1등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DAP AI 플랫폼을 하는데 AI 플랫폼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처리 그리고 지능형 분석인데 그건 저희 회사에 있는 그리고 저희 회사를 옆에서 함께 도와주고 있는 산업공학과 석박사님들이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다 유학도 갔다 오신 분들이고 어마어마한 실력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드웨어를 만드는 힘이 그 핵심인 반도체 칩까지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불과 몇 년 안 가서 이쪽 시장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1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의 의도와 약간 좀 다르게 답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은 로제가 뭐 자동화로 해서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소프트웨어 회사도 아니고 갑자기 매출이 500억, 1000억으로 늘어났을 때 어떻게 이걸 다 설치하고 할 것이냐, 소화할 것이냐, 캐파를 이 부분 같은데 아마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조금 놓치셨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가장 많이 질문 받는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 기관 투자가들부터. 그래서 우리는 분업화해서 이미 그 팀이 꾸려져 있다. 설치는 설치를 가장 잘하는 팀. 거기서 애주를 줄 것이고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건 기술과 디자인.
관리 쪽을 치중을 하되 핵심적인 건 우리 직접 멤버가 설치를 하지만 늘어난 캐파만큼 우리가 이제 아웃소싱에서 한 팀을 꾸려서 이걸 대응할 것이다. 이미 그렇게 준비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정도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예, 혹시 또 개인 투자자 석종진입니다. 먼저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신 정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열기가 있으신데 위트 삼아 두 분들의 조영진 대표님과 우리 이상영 대표님 인상이 참 좋습니다. 늘 웃는 모습, 늘 찡그리는 얼굴이라 연습해도 잘 안 되는데 그 미소처럼 입춘대기를 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다 같이 궁금한 내용을 하나 개인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작년에 이제 인천의 그 그랜드 필드 호텔 대형 화재 사건, 그 다음에 화자별이 2000 물류 창고 화재 사건, 그 다음에 크고 작은 대형 산불들이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로제타텍에서 전국에 시장이나 주요 건물 어떤 시설들의 납품도 하고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가장 가까운 최근에 인천의 호텔이라든지 일양병원의 화재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로제타텍이 납품을 하거나 영업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무관한 상황에서 화재가 일어나고 사고가 났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질문 중에 재미있는 얘기로 두 분들이 그 미소천사신데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 세계 시장을 향해서 함께 행진하시는지 이것도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앞에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하고요.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인상이었는지, 믿을 만한 놈이었는지 그런 걸 자매님께 답변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경남 쪽은 그 경남도하고 그 정신병원, 그리고 요양병원, 그리고 제 고향인 어령의 유치원, 그렇게 해서 그리고 밀양의 요양원, 그리고 고성, 통영, 김해까지 총 12군데 저희가 요양병원하고 정신병원에 설치를 해서 그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그 사업들을 저희가 경남도 소방본부, 경남도청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많이 더 확대하려고 그 사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우리 주주님은 제가 사실 상주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가끔씩 연락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회 쪽에 그런 기부나 봉사 쪽에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화재 안전은 아무래도 저희 회사가 그냥 돈만 버는 게 아니라 화재 사건이 많이 일어나면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참 저희가 사회적 기여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화재가 많이 나가지고 수천 명이 죽었는데 회사가 그래서 잘 됐는데 그걸 모른 체 하면은 저희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정부의 보조 사업을 받아서 많이 운영되는 그런 봉사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화재 시스템을 전체를 바꾸는데 몇 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뒷전에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께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아시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우산 기여도 하고 또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하면서 그 사회단체와 함께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쪽으로도 계속 고민하고 이제 노력하면서 확대를 해 가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로제타텍에서 시공등 시스템 설치를 하고 혹시 그래도 화재가 발생을 한 경우가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 로제타텍 덕분에 사전 예방이 되어가지고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저희가 전통시장은
화재가 나서 저희가 빨리 감지해서 소방차 출동 오기도 전에 불을 끄고 대형 화재를 막은 곳이 한 약 10군데 정도 되고요. 병원에도 저희가 설치한 곳에 탕비실에서 화재가 났는데 6층의 탕비실에서 화재 발생이라고 해서 전 간호사와 의사들한테 문자로 날려보내는 바람에 그 탕비실만 문 열고 소화기로 껐기 때문에 불과 1분도 안 돼서 화재를 저지한 또 그런 사례도 많고요. 그 다음에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가 설치한 곳에 화재는 안 났는데 그런데 화재가 나면 어르신들을 휠체어로 이렇게 집대해서 밑으로 대피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행히 설치한 곳에서는 화재가 난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쪽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많이 좀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자매님께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는지 어떤 느낌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좀 말씀 좀 잘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제가 낚였습니다. 예, 어떻게 족쇄에 낚였고요. 아, 이건 농담이고. 저희가 한국에 매달 오는데, 오면 평균 하루에 3-4개 경영자들을 만납니다. 회사를 방문하든지, 그러니까 3개, 4개 회사의 사장, 부사장 임원들을 제가 만납니다. 한 달에 수십 개 업체를 만난다고 많이 하는데, 어떤 우리 노제를 만나기 직전에 저희가 매출이 한 4천억 정도 하고 반도체 소재를 하는 기업인데 거기하고 노제하고 굉장히 제가 갈등을 했는데 거기는 이미 상장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양을 했고 이러한 기업도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구나. 코스닥도 3-4년이 기다려야 되는데 아까 노재 대변인께서 2026년이나 했지만 아무리 빨라야 저는 7년, 8년이라고 생각합니다. 3-4년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코스닥에 서류를 넣었다가 바꿔도 또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이러한 회사를 저희들이 선택한 데는 첫 번째 기준은 경영자를 봤습니다. 경영자의 마인드.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있는지. 두 번째는 사업 모델. 세 번째 회사의 분위기. 저는 회사를 맨 먼저 가면 화장실을 먼저 가보고 회사 화단의 나무를 봅니다. 회사가 분위기가 안 좋고 뭔가 불만이 있거나 회사에 단입이 안 돼 있으면 다른 것도 신경 쓰기 바쁘고 귀찮은 누가 화단에 나무를 신경 쓰고 쓰레기를 줍습니까? 그러한 것을 먼저 봤을 때 이러한 경영 마인드, 이러한 사업 모델이면 세계 중심에 나서러 가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겠다. 나름대로 이런 판단, 또 우리 조 대표님의 그 성향.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투자자적 관점에서 살아보기 때문에 또 아무리 조 대표님이 반도체 칩이라 이런 쪽에 전문가시지만 그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을 쓰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경영자의 품성, 인품, 또 경영 철학, 주주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이러한 철학이 분명했고 저희하고 맞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도체 4천억을 매출한 회사를 제끼고 노제를 선택했는데 저는 너무나 제 판단을 잘 했다고 믿습니다. 반도체 4천억하고 잘 나간 회사 상대해봐도 그거야 누구나 하니까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회사가 어떤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는 데 있어 큰 의의가 있을 것이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경영자 또는 투자자분들도 저런 회사도 몇천억 가치를 받아서 하는데 우리도 하겠구나. 이러한 어떤 새로운 이정표의 지표를 넣을 수 있겠다. 놨다는 데서 저는 우리 노제하고 파트너한 걸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람 보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벌써 설명회를 시작한 지 2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굉장한 열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것으로 상장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로제타텍 최진우 이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장시간 동안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이크를 조영진 대표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는 마지막 한 말씀, 덕담 한번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 어떻게 보면 희망 포문을 할 수 있는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해외 선진 시장에 상장을 해서 그걸 유지한다는 게 너무나도 갈 길이 험합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오늘 설명을 좀 적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충분히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밤을 새고 매일같이 그런 부분을 우리 미국에 있는 주관사, 상장사, 조이, 머리를 맞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대로 회사가 우상향을 간다면 유니콘은 기본이고 데카콘이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5년, 10년을 먹거리 할 수 있는 블루오션에 대한 아이템도 저희들이 진지한 고민을 하고 두세 개 선정이 났습니다. 오늘이 공개 석상이 되니 그 얘기를 이제 발표를 안 했는데, 어려운 길은 분명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길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로제타텍은 앞으로 로제는 제 혼자 이끌어가는 회사는 아닙니다. 우리 오신 직원분들 좀 일어나세요. 우리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 인사 한번 받으십시오. 자, 일어나세요. 우리 도망가시고 몇 분 안 남으셨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께 차려 경례. 열심히 만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 좋다 로제 AI에 벌써 주가가 얼마까지 갈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엔비디아가 2005년에 100억 불을 쏟아부어서 투자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한 900불, 900달러? 네, 한 100만원 가는 것 같습니다. 약 18, 9년 걸렸습니다. 우리 남상무 주주님 벌써 웃으시는데, 18, 9년 정도 뒤에 저희들도 1000불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박수. 저희들 목표로 저희 회사도 우리 주주님들께서 뭐 100불, 200불, 300불도 가고 주식도 더 늘어나고 또 뭐 자산도 매입해주고 이러면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더 큰 이익을 많이 남겨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아직 남은 게 회계감사 그리고 합병결의 그리고 이제 SEC의 승인 이렇게 해서 한 3단계 정도 남아 있습니다.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차근차근 풀어가서 최대한 6월 말, 7월 말 그 사이에 상장을 잘해서 여러분들께 대박 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상장 후에 올 연말에 송년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주차 안내드리겠습니다. 출차하실 때 게이트를 열어놓을 예정입니다. 그냥 주차권 없이 바로 출차하시면 되겠습니다.